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 기자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증시가 뉴욕 증시도 밤사이 강했고요. 전거래 국내 증시도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 지금 코스피 인버스 ETF를 대거 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ETF를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취재 결과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버스 상품은 이 기초자산의 가격을 역으로 추종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을 보고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ETF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한 달간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의 순매수액은 약 1,800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 순매수 4위를 기록했고 ETF 상품 기준으로는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25억 1,700만 자, 거래 대금은 5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는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를 역으로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선 2배 인버스라는 뜻의 곧버스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ETF 시장 거래량 2위 종목도 인버스 상품이었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1,3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거래량은 8억 1,700만 자, 거래 대금은 3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이 역대급 2월 매수량을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에다 어제 또 기관을 보면 오랜 시간 집 나갔던 기관이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네. 외국인 기관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시장에서 개인들의 ETF, 인버스 ETF 순매수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증시가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5% 넘게 오르는 등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이유는 투자 대상이 코스피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 증시에서 박스피 플레이를 했습니다. 박스피 플레이란 코스피 지수가 오랜 기간 박스권을 형성해온 이 2,400에서 2,700선 사이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 관련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으로 내려가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인덱스 ETF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곧버스, 배율이 높은 그런 ETF를 매수하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해서 2,600에서 2,700선 사이에 도달하면 앞서 사들였던 ETF들을 매도한 다음에 수익을 낸 뒤에 그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나 곧버스 ETF를 사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 ETF 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 상품은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무려 4,6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근접하고 또 코스닥 지수도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상품에 몰리는 것이 아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말고 코스피 인버스 상품에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증권가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동학개미의 선택에 대해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이 박스권 움직임이 강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2,700선을 돌파하는 데 힘을 좀 보탤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3월 코스피 밴드 상단을 살펴보면 하나투자증권이 3,000으로 가장 높은 밴드를 제시했고 삼성증권은 2,800,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2,750선 안팎을 제시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높은 예상치를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면서 증시 펀더멘털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곧버스 상품은 일반 ETF보다 운용보수가 좀 더 높고 또 선물 상품의 월물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롤로버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간 가파르게 하락하면 괜찮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횡보가 길어지거나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손실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어서 투자할 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달에만 코스피 지수는 1.5%, 코스닥 지수는 3.1% 상승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박스권 2,4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구간 안에서 2,700포인트 구간에 근접을 하자 이제 코스피 인버스를 집중적으로 매주 매집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식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과연 청개구리 투자에 나선 개인들이 환호를 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죠. 2024년 들어 처음으로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상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996년 설립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생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등 다각화된 이 체외진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140곳에 달하는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오상헬스케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2020년 4월 18일 국내 최초로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립 1년 만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개발을 했고 또 2003년에는 자사 개인용 혈당 측정기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면역 진단 기기를 출시를 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 2020년에는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한편 오상헬스케어는 이번이 두 번째 IPO 도전인데요. 지난 2021년 특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좀 통과를 하지 못해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오상이고요. 주요 주주는 오상자이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상헬스케어 IPO를 통해 자그마한 조달한 자금으로 네. 어떻게 좀 이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인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IPO로 조달한 자금에 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을 더해서 신제품 개발과 생산 거점 증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화학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용 병원용 혈당 측정기와 헤모글로빈 그리고 또 케톤, 락테이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승욱 대표는 이번 IPO를 통해서 오상헬스케어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공모주들 근데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 너무 부진하거든요. APR도 보면은 하루 조금 올랐나? 그리고 네. 계속 연일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상헬스케어는 공모주의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증권가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앵커께서는 오상헬스케어 공모주 청약하셨었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 받긴 했는데. 한 주 어디예요? 네,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한번 네. 공부를 해봤는데 오상헬스케어는 올해 첫 바이오 기업 IPO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흥행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오상헬스케어는 지난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서 총 2,007개의 기관이 모여서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인 15,000원보다 5,000원 더 높은 2만 원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 무려 2,12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약 5조 2,600원을 확보했는데 총 공모 주식 수는 99만 주로 오늘 유통 물량은 37% 수준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바이오 업종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까지 양호하다는 점도 상장 이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오상헬스케어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01억 원, 1,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0% 그리고 150% 성장했습니다. 최근 따따상으로 따따상하는 공모주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열기가 좀 식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상헬스케어가 좀 꺼져가는 공모주 시장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록 공모주 시장의 열기는 살짝 지금 잠재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굉장히 지금 주목 많이 받고 있거든요. 3, 4월 AACR, 학회 일정을 비롯해서 아스코까지 지금 상반기에는 바이오 일정이 산적한 만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찬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